네, 오늘은 블록 사이퍼 모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그 GCM 모드를 공부를 하다가 그 교수님께서 주신 폴라 SSL 오픈소스에서 GCM 모드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다양한 모드의 AES들이 전부 다 정의가 돼 있어서 참에 정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 주에는 GCM 구현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암호들은 연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ECB, CBC, CFB, CTR, GCM, CCM 등이 있는데요. 네, 이것들이 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ECB 모드는 가장 나이브한 암호 알고리즘으로서 그냥 플레인 텍스트를 그 암호 알고리즘에 넣어서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모드입니다. 그 다음으로 CBC 모드인데요. CBC 모드는 보안성이 높은 암호화 모드로 이전에 우선 맨 처음에는 이니셜 벡터 값과 플레인 텍스트를 XOR 한 다음에 그 그걸 인풋 값으로 해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오는 사이퍼 텍스트를 다음 블록에 플레인 텍스트랑 XOR을 한번 한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음 블록에 이전에 그 사이퍼 텍스트를 넣기 때문에 보안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블록의 연산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연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FB 같은 경우는 피드백으로서 CBC랑 비슷하게 이전의 연산값을 그 다음 블록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병렬 처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TR 모드, 카운터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논스랑 카운터로 이루어진 IV 값에서 이제 블록당 카운터 값만 일씩 변하는 그런 인풋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암호화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상당히 많이 쓰는 모드라고 합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본 거는 Authenticated Encryption으로 저도 사실 그냥 보기만 했지 뭔지 자세히 잘 몰랐었는데요. 어, 기존에는 그냥 특정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바꿔주는 인크립션만 했다면은 그 과정에서 중간에 공격자가 암호문의 내용을 조작을 해가지고 보낸 경우에도 그걸 받은 사람은 이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밀성은 유지가 됐지만 무결성은 유지가 안 된 상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문에 특정 인증 값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서 기밀성과 무결성을 전부 다 잡는 걸 Authenticated Encryptio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특정 인증 값인 맥 값이 동일한 경우에만 그 무결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CM이랑 GCM이 있습니다. 우선 CCM부터 설명을 하자면 우선 여기서 말하는 그 인증값은 T 값이고요. 이 T 값이 동일한 경우에만 무결성이 확보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풋 값으로는 논스 값이랑 그 페이로드, 그 평문이랑 이제 부가적인 인증값인 A 값을 받게 되고요. 이 결과 값들로 이제 이 암호화를 돌리게 되면 인크립션 된 그 사이퍼 텍스트랑 이 T 값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복호화 할 땐 이 T 값이 맞는지 우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복호화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생각보다는 복잡했었는데요. 우선 이 사용자의 입력 값으로 논스랑 플레인 텍스트랑 이 A, 부가적인 인증값인 A 값을 이용을 해서 일단 입력 데이터에 대한 포맷 함수를 만들어서 따로 암호화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TR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CTR에 대한 이 CTR 포맷 함수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이 포맷 함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볼 텐데요. 우선
이 입력 데이터에 대한 포맷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선 입력값으로 nonce랑 이 부가 인증 데이터 a 값이랑 평문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t 값은 이제 인증값 t에 바이트, 몇 바이트로 할지를 정하는 그 값입니다. 그 다음에 q 값 같은 경우는 그 평문의 바이트의 길이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은 가장 첫 번째 바이트는 이 인덱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맨 처음 비트는 0으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 비트는 a 데이터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인풋 값으로 a 값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의미하는 값으로, 이게 1이면 a 값이 있다라는 소리고 0이면 a 값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들어봤는데, 만약에 이런 값이 이제 들어왔다고 하면 우선 이 가장 첫 번째 바이트에서 이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상위 비트는 0고, 그 다음에 1이기 때문에 일단 a 값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이진수로 5이기 때문에 이 값이 5라면은 이 t 값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인증값 t의 바이트의 길이는 12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세 개는 값이 6이기 때문에 이 값 또한 이게 6이 되려면 q는 7이 돼야 되고, 그럼 평문의 바이트의 길이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체 값이 평문 바이트가 7개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논스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개의 논스 값과 7개의 평문 값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이 값이 여기 입력 데이터의 포맷 함수의 가장 첫 번째인 이 블록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가적인 인증 데이터 a 값에 따라서 그 다음 블록인 b1, b2, b3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a의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블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CTR 같은 경우는 카운터 모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암호화 과정은 방금 직전에 설명드린 이 블록 0, 1, R 이걸 생성하기 위해서 이 논스랑 평문이랑 a 값을 이 포맷 함수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방금 만든 이 b0 이 값을 저희가 원하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에 나온 그 결과값으로 y0에 넣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포문을 이용을 해서 아까 구한 이 b 값과 이걸로 구한 이 y 값을 XOR 한 다음에 다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어서 y에다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의 결과들의 그 t 랭스만큼의 최상위 비트,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에 이게 만약에 12라면 이 y 아래 앞부분 12개의 비트를 t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제 암호화 부분인데요. 이 카운터 블록은 그 CTR의 카운터랑 동일한데, 이것도 값에 따라서 이 값이 하나씩 증가해서 사이퍼 텍스트를 해서 SJ로 그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이 암호의 결과인 사이퍼 텍스트는 이 S의 그 P 랭스만큼의 최상위 비트랑 이 플레인 텍스트를 XOR 한 거와 이 T 값과 그 S0의 최상위 비트, 이 T 랭스만큼의 최상위 비트를 XOR 한 걸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해서 저도 헷갈렸는데, 우선 이게 B0고 이게 카운터 0입니다. 그래서 B0부터 이렇게 그 암호화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나오는 값과
이 카운터 제로의 값을 암호화해서 나온 값을 XOR 한 값이 이 t 값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를 담당하는 부분은 이만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운터 모드에 따라서 일씩 증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퍼 텍스트들이 하나씩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호화도 똑같이 이 t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CTR로 똑같이 복호화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GCM 모드인데요. GCM 같은 경우는 그 CCM의 좀 복잡한 이런 포맷 함수 이런 걸 다 없애고자 요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드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거는 메시지 인증을 유한체 갈러필드 2의 128의 곱 연산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이고요. 그리고 CTR과 CTR 암호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해시랑 GCTR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선 이 G해시를 할 때 알아야 될 게 이 갈러필드 2의 128승 이 곱 연산인데요. 이 곱 연산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대로 연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산이 되는 이유가 상당히 수학적인 이유인데, 저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만 알고 그냥 구현할 때 넣기만 해도 그냥 결과물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이 곱연산은 그냥 곱이 아니라 이러한 이 조건에 따라서 이 특정 비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런 조건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해시 함수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x1이 이 h와 이 곱연산을 한 다음에 y1이 되고, 이 y1을 x2랑 XOR 하고 다시 h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값을 G해시 함수라고 하는데요. 뒤에 이제 암호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GCM의 총 암호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그 G해시에서 사용할 이 h 값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0에 128비트 쭉 0인 그냥 0 값을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인풋 값으로 넣어서 나오는 값을 h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 벡터가 96비트면 앞에 96을 이니셜 벡터로 채우고, 그 다음에 0을 31개 채운 다음에 마지막 비트를 1로 채우게 되고, 이제 iv 값이 96이 아닌 경우에는 iv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 s에 대한 거 제가 생략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G해시 값을 통해서 제로를 구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카운터 값의 가장 첫 번째 카운터 이니셜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가장 첫 번째 값을 이걸로 시작을 해서 플레인 텍스트를 CTR로 그 사이퍼 텍스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크립션으로 하나씩 증가하는 그거 CTR 그걸 의미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퍼 텍스트를 블록마다 이렇게 하나씩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인증값인 A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패딩 값이고, 그 다음에 있는 C와 그 다음에 그 패딩 값, 그 다음에 A의 랭스랑 C의 랭스를 합쳐서 다시 G해시 함수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S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해놨던 이 J0랑 J0 값으로 이 여기서 나온 S 값을 다시 GCTR로 암호화한 값에 T 랭스만큼의 최상위 비트를 T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턴 값은 이 암호화한 사이퍼 텍스트랑 이 T 값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가지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는데요. 아무튼 이걸 간단하게 보면 이 플레인 텍스트가 들어오고 이니셜 벡터가 이제 96이냐 96이 아니냐에 따라서 아무튼 이 J0가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96이면 그냥 이니셜 벡터에다가 0, 31개 하고 마지막 비트가 1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 이니셜 벡터 넣고 중간에 0 넣고 그걸 이제 G해시를 이용을 해서 아무튼 이 J0를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R
값과 똑같이 이걸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 사이퍼 텍스트를 얻게 되고, 그 전에 이 A 값은 아까 그 인증값 그건데, 이것 또한 여기서 넣어서 그 다음에 이 패딩만큼 넣고, 그 사이퍼 텍스트 나머지 패딩 0만큼 넣고, 그 다음에 이 랭스 값을 뒤에 넣은 다음에 이 G 해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첫 번째에서 0을 인풋 값으로 해서 암호화를 해서 H 값을 얻어내는데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이 H 값이 여기 인풋 값으로 들어가서 이 값을 이 G 해시 함수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값이랑 이 J0랑 GCTR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T 랭스만큼의 값을 딱 뽑아내서 T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복호할 때 이 T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CTR을 다시 복호하는 건 똑같은 과정이고요. 이 암호 과정이 다시 좀 더 풀어놓은 건데, 이만큼 이만큼이 이제 CTR 암호화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만큼이 이제 그 메시지 T 값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J0 값이랑 똑같은데, 이 값을 기준으로 이제 사이퍼 텍스트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A 값에 의해서 그 해시랑 그 G 해시를 통한 그 유한체 곱셈을 통해서 이렇게 값이 점점 전해져서 결국에는 이 A 값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로로 패딩한 값,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제로로 패딩한 값에다가 A의 랭스랑 C의 랭스를 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G 해시를 해주는 걸 봐서 결국 마지막에 이 T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값이 맞으면 이제 무결성이 유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는 중간에 조작되거나 변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CTR 모드로 풀어서 하면 좀 더 안전한 암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건 교수님이 주신 그 폴라 SSL 코드에서 이제 GCM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코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드들 제가 하나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단 이 GCM 모드를 이해했기 때문에 빨리 구현을 끝내서 다음 주 세미나 때는 그거를 빨리 올리도록 하고, 이제 이런 오픈 소스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하나씩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